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왜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했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럴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다 할 큰 사건이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덜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FTX다, 테라루나다, 뭐 중국이 규제를 했다, 뭐 해킹이 뭐 빵 터졌다,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조금 심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또 뉴스를 보셨겠지만 트럼프의 아들들과 뭐 친인척들, 뭐 가까운 분들이 운영을 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 비트코인 73개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어저께 아침에 굉장히 떨어지고 있을 때 또 100개를 팔아서 173개의 비트코인을 하필 가장 떨어지고 있을 때 팔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번다는데 이렇게 맹렬하게 떨어지고 있을 때 도대체 왜 팔았을까? 참 흉흉한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또 이 뭐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가장 트레이딩을 잘한다는 원효띠라는 분 계시죠? 이분이 본인이 아마 직접 올린 것 같아요. 코인이 이제 조롱 단계를 넘어서서 동정해 줘야 되는 단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0억 원의 아마도 현물인 것 같거든요. 현물 계좌를 이제 뭐 이렇게 오픈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요. 2월 6일 시간을 보시면 밤 12시 무렵이잖아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을 때가 이 정도였습니다. 2월 6일 뭐 아침 한 6시, 7시 이때 시원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한 200억, 300억 마이너스. 그것도 이분을 롱숏도 하는 분인데 현물만 이 정도니까 씁쓸하겠죠. 물론 뭐 재산이 3천억 원, 4천억 원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 300억 뭐 마이너스면 이게 어마어마한 좀 그렇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엄청난 금액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트코인 많이 떨어진다. 리플 정말 더 많이 떨어지네. 여기까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솔라나를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스테이킹을 맡겨놓으니까 웬만하면 쳐다보질 않는데요. 솔라나도 정말 많이 떨어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른 새 사망설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솔라나 이거 또 죽었네.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야코벤코 솔라나 창업자가 직접 등판을 해서요. 이런 명대사,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명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번 죽었으니까. 한 번 죽으면요, 두 번 죽는 게 없다는 뭐 이런 뭐 예전에 드래곤볼 같은 드라마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죽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어나자. 우린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멋있는 얘기를 해서 좀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22년도 말쯤에 솔라나가 10,000원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한번 죽어서 나는 불사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흉흉한 소식이 정말 많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큰 사건도 없었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리가 있는 의견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리는 있지만 약간 독특합니다.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려 보겠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유독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한 5% 떨어지면 이더리움은 한 8% 정도 떨어지고 이제 나머지 코인들은 막 20%, 30% 이렇게 추풍 낙엽이 됐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뭐 비트나 이더나 솔라나나 뭐 웬만한 메이저 코인들 그냥 비트코인과 똑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이럴까? 2,100만 개가 되는 희소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크립토 노블러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끊임없이 떨어지는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좀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지 좀 알쏭달쏭해요. 비트코인을 아직도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산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수요와 공급 아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격 움직임이 지금은 아니다. 그런 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개미들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지도 않다.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어서 뭐 한정적이다, 디지털 금이다 했던 공식이 깨졌다고 이분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공학에 의해서 가격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조작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월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파생 상품이 무지막지하게 나와서요. 이게 사실상 공급량이 무제한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공급이 무제한이면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이유들로 일단 파생 상품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선물, 그리고 옵션, ETF,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게 현물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파생 상품이 너무 많고 양도 많아졌고, 그리고 종이 공급량, 즉 가짜 공급량이 실제 공급량보다 지금 훨씬 많아졌다. 예를 들어서요. 비트코인이 한 개가 있다면 하나만 거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뭐 현물도 있을 거고 ETF도 있을 거고 선물에서도 이거 내 거다. 대출에서도 이거 내 거다. 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복사가 돼가지고요. 6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 좀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게 뭐 예전 얘기도 아니고요. 2월 6일 어제 낮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단순한 보유는 이제 그만. 그러니까 금융사, 은행들 입장에서는요. 가장 못하는 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거를 뭐 이자라도 받아야 되거나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켜서 열심히 막 풍차 돌리기를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 쓰여야 되고 뭐 그래서 사실 자산 토큰화도 나온 거잖아요. 큰 빌딩이나 뭐 예술품이나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파니까 조각을 내 가지고 전부 다 팔고 싶다. 가만히 못 있는 게 이 기관들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운용을 해야 산다. 이거 들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뭐 최근 들어서 작년 내내 있었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어졌던 게 예를 들면 현물은 ETF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요. 선물에서는 CME 같은 거래소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면서 이걸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잖아요. 몇 BP라도 먹으려고. 근데 이거를 레버리지를 잔뜩 태워서 곱빼기로 하면요. 막 1BP, 2BP, 뭐 조그마한 퍼센티지라도 이걸 크게 레버리지를 틔우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 된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해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정말 많이 안 올랐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만 되면 좋은데 이게 단 한 번이라도 탐욕에 삐끗 딱 한 번이라도 하면 예를 들면 잘 못 빠져나오거나 갑자기 폭락이 나오거나 이러면 정말 이런 거 했던 기관들이 연쇄청산이 나오면서 이렇게 집어 던질 수밖에 없다, 팔 수밖에 없다. 이런 기관들이 지금 해도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막 급등락이 나왔었던 금과 은, 귀금속 시장도 그렇고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레버리지가 여기도 정말 많을 거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코인보다 더 많을 텐데 왜 코인만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까? 억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귀금속 시장, 주식 시장,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 뭐 구조라든지 규모 이런 걸 가져와 봤는데요. 귀금속이 한 35조 정도 된다고 해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주식 시장이 가장 크죠. 50에서 60조.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1.5조에서 1.7조. 당연히 사이즈는 좀 작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특이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실물 대비 종이 비율, 즉 가짜로 찍혀서 돌아다니는 금이 하나 있으면요. 하나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귀금속이 훨씬 많습니다. 금덩이 하나가 있으면요. 최소한 100개에서 300개의 종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이 압도적이에요. 매우 높아요. 그리고 주식 시장도 뭐 어마어마하게 파생 상품이 돌아다닐 거고, 오히려 이걸 보면 6개만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네요. 한 개당 비트코인 하나당 6개의 청구권이 돌아다닌다. 가짜 비트코인이 돌아다닌다는 건데, 이거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6대 1이면 오히려 준수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레버리지의 배수입니다. 사이즈, 시총 대비한 레버리지 배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귀금속은 금과 은은 한 10배에서 20배 정도까지는 허용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규제가 철저히 되다 보니까 뭐 과열이 나면 최근 들어서도 증거금 계속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열을 막고 이렇게 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도 규제를 하고 있고 개인들의 마진은 보통 2배 정도를 주식 시장에서 한다고 해요. 그리고 헤지 펀드들의 평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트레이더들의 평균이 한 5배 정도인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코인으로만 오면 2배, 3배는 이거는 저배율로 쳐줍니다. 그거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기본이 5배, 10배고 막 50배, 100배 하니까 문제는 시가총액 사이즈는 정말 조그만데 차로 치면 모닝인데요. 계속 200km를 밟아대니까 이 차가 나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귀금속은 한 10%, 뭐 주식시장은 15에서 20이라고 한다면 지금 파생상품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30에서 50%로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가 예상했던 거랑 반대로 가도 그냥 쑥쑥 쓸려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야, 이 정말 돈이 어디선가 모르겠지만 계속 솟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그 2월 6일자 오전 기준으로 최근 24시간 동안 또 14억 달러가 넘는 이, 선물이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야, 지금 작년 10월 10일 기준으로 19 빌리언 달러가 역대 최고 기록이었잖아요. 전무후무했던 기록. 기존 기록을 2배 이상 갈아치웠는데 지금 그거 얼마나 됐다고 돈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13억 달러나 되는 돈이 또 청산이 됐다. 이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곱배기를 태워가지고 또 정말 많이 들고 와서 또 청산이 됐구나. 돈이 없는 건 아니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21년도 5월 19일 붓다빔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 뭐 어마어마한 청산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때가 한 8.4억 불에서 9.2억 불 사이라고 합니다. 청산 액수가요. 하루 기준으로. 그러니까 붓다빔 같은 거 정말 강세장 화랑에 있었던 것보다요. 지금이 더 청산이 더 많다. 야,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락의 끝은 아마도 타이밍으로 한 방을 노리는 뭐 개미들도 있겠지만 개미들 돈보단 기관들 돈이 많을 테니까요. 이 기관들이 정말 적절한 벌을 다 받을 때까지 아마도 이런 흔들거리고 울퉁불퉁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타이밍 한 방을 노렸던 이 탐욕에 가득 찬 기관들이요. 지금도 많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다른 분이 아니에요. 뭐 너마저 지금 팔았다. 아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괜찮았습니다. 과거에도 월드 리버티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잔뜩 샀다가 특히 이더리움 정말 많이 샀었죠. 그래서 이거를 팔았는데 팔고 나서 뭘 했느냐? 디파이 쪽, 뭐, 에이브 코인이나, 무브 코인, 뭐, 체인링크, 트론, 뭐, 에테나, 뭐, 온도, 뭐, 이런 거 사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은 이제,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한 거잖아요.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거. 뭐,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뭐, 우리도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최근 들어서, 현재 들어서의 비트 이더 매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에이브 같은 데서요, 비트나 이더를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오거든요. 그걸로 다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걸 산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맡겨놨던 게 이 담보 대출을 받은 거죠.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너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들 입장에서는요, 비트 이다는 그냥 계속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이 대출을 받은 거죠. 근데 웬걸, 이 정도 떨어지면 이제 마진콜, 야, 이거 증거금 더 안 넣으면요. 이 계좌 자체가 날아갑니다. 수많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 대출 이게 계좌가 다 날아가니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비트코인도 팔고 이더리움도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트럼프 아들 정도 되고 월드 리버티는 뭐 중동에서도 사줬다 그러고 지원도 받고 후원도 엄청 받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아들을 사실 걱정할 건 아닌데 문제는 이런 데가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과도한 레버리지로 지금 계속 토해내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망할 것 같은 곳 같아요.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트렌드 리서치라는 회사인데요. 중국계 회사죠. 저는요, 처음에 이거 레버리지로 산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얘기 안 하면 그냥 무조건 레버리지더라고요. 그냥 레버리지는 기본인 시대가 왔다. 그래서 트렌드 리서치로 코인예스에서 검색을 하면 그냥 한 20개, 30개 나옵니다. 무슨 기사냐? 계속 청산을 피하려 2만 개 추가 입금. 왜 입금했을까요? 팔려고 했겠죠. 그리고 2천만 달러 추가 매도, 뭐 만 개, 11,000개 또 매도를 했다. 8,000개 또 추가 입금해서 매도했다. 이달에만 4억 달러 넘게 손절을 했다. 이게 지금 하루만 해도 이 정도 나오는 편이니까
2월 5일자에도 만 개를 또 팔았다. 2월 3일에도 또 손절했다. 빽빽하게 2, 30개가 있습니다. 야, 도대체 얼마나 파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더니, 야, 이거 거의 망하게 생겼구나. 근데요, 이 트렌드 리서치나 LD 캐피털이나 지금 똑같은 회사거든요. 근데 불과 25년 7월 16일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만 해도 비트로 당당하게 성공을 했었고 이때 당시는 스마트 머니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야, 잘 치고 빠지네. 대출 받아가지고 슉슉슉 피해가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단기간 50% 이상 상승해서 나의 목표치를 도달했다. 6월 말부터 갑자기 톱니가 춤추고 나오면서 이제 좀 빨리 판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무튼 50% 그렇게 돈을 많이 땡겨서 했으니까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거래 기회를 찾을 계획이다. 우리가 한국에 막 수많은 트레이더들, 단타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때 타이밍 보고 들어와서 50% 수익 거뒀으니까 이제는 좀 쉬었다가 당분간 좀 떨어지고 좀 살만할 때 다시 거래 기회를 찾겠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잘만 되면 좋은데 항상 되면 좋은데 반드시 한두 번 탈이 난다. 그때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 떨어지면 끝난다. 이게 이런 시장이겠죠. 근데 이게 트렌드 리서치뿐만 아니라 어제 오후 6시경에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이게 이더리움 강제 청산 명단입니다. 이 가격 오면 누구 청산되고요. 이 가격 오면 누구 단두대라고 보시면 되죠. 위에 보시면 뭐 10만 개, 7만 9천 개, 7만 9천 개. 그래서 평균 청산 단가까지 이제 쭉 순서별로 있는데요. 가장 위에가 트렌드 리서치가 다 장악을 하고 있네요. 뭐 1562에서 1698달러 오면 일단 트렌드 리서치부터 이제 날아갈 거고요. 그 밑에 야, 이 사람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조셉 루빈. 공동 창립자면요. 이더리움을 얼마나 많이 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많이 들었을 텐데 무슨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지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 조셉 루빈조차도 한 1300에서 뭐 1368 정도 오면 청산되고 그 밑에 뭐 세븐 시블링즈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도 대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떨어지면 줄줄이 청산 대기 목록을 우리는 보고 있다.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청산이 되고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많은 이 한방러들이 청산이 되는 시기가 아직도 좀 남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제 청산이 오면 줄줄이 청산 비엔나로 이제 벌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 언제 좋아진다? 크리어리티 법안이 결국은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이런 가격 조작이나 장난질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저는 확실히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유의미한 건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왜 클래리티 법안을 응원을 해야 되냐면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규제를 확립을 해줍니다. 어떤 규제냐면 일단 레버리지를 저비율로 아마 많이 줄일 거예요. 지금은 무슨 뭐 거래소라고 해서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일단 규제화된 거래소, 제한을 두겠죠. 그리고 100배가 아니라 뭐 3배에서 한 5배 정도로 줄면 일단 이 막 꼬리가 몸통을 막 흔들고 때리는 이런 게 많이 가라앉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담보를 금지하는 거. 담보가 하나면 하나 뭐 많아야 2개 뭐 이 정도 해야지. 계속 담보로 매기고 여기도 쓰이고 선물도 쓰이고 옵션도 쓰이고 ETF에 쓰이고 재담보 아마 금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SEC나 CFTC에서 감독을 할 텐데요. 오더북도 감독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호가창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은 뭐 이렇게 하세요. 등록은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가격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감독을 제대로 할 거니까 오히려 마켓 메이커가 투명해지면서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면 JP모건 같은 데도요. 아마 마켓 메이커 뛰어들걸요. 이게 돈이 되는 줄 알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수익 벌 수 있는 이 시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클래리티 법안을 응원해야 되고요. 한방러들이 좀 많이 청산이 더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린 레버리지를 대부분 쓰지 않았으셨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결국은 정화된 이후에는 정말 거짓말처럼 항상 올라갔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시장이. 무슨 소식으로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화된 이후에는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자세를 라울팔이 좀 얘기를 해줘서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 급락은 과정이다. 변동성을 지금 피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변동성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아니, 피했어야지. 이렇게 슝슝 피해가지고, 지금 다 현금화 해가지고, 밑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피했어야지가 아니라, 맞아라는 겁니다. 변동성 그냥 다 맞아라. 지금 라울팔이 얼마나 맞고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수차례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일단 이런 순간은 장기적인 강세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아니 지금 떨어진 게 얼만데 지금 강세장이라고? 근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세장 안에서 있는 조정일 수 있다. 넓게 보면 이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얻은 교훈은 우상향하는 자산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확신을 빌려서 투자하면 오래 버틸 수 없다. 그 다른 사람은요, 막 3토막이 나고 4토막이 해도 결국은 살아남아서 결국에 엄청난 부를 나중에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걸 따라했던 나는 이 시장을 버틸 수 없다. 확신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 이런 또 멋진 말을 했네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멋지게 말하고 있는 라울팔의 최고점 대비 그럼 수익 하락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최고점 대비 이분은 코인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80% 이상이 수위라는 코인으로 들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추정을 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분 부자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오래 운영을 하셨고 잘 나가는 사장님이에요. 자, 수익 머릿속에 기억이 있거든요. 한 7,900원까지 25년도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제가 계산하기 쉽게 8,000원으로 잡았고요. 2월 6일 최저점 한 1,100 몇십 원까지 왔던 것 같아요. 하락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6%를 찍었다는 겁니다. 7토막에서 거의 8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누가요? 지금 라울팔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위의 보유 가치가 한때는 이분이 총 이제 크립토 자산을 1,400억 원 정도 들고 있으면 이 중에 거의 80% 1,120억 원까지 내 미실현 플러스로 업비트라면 업비트에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월 6일 최저점에 보니까 154억 원으로 떨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86%에 마이너스 966억 원. 이게 잘 와닿지 않죠? 너는 부자니까 이럴 수 있겠네. 현실감 있게 바꿔보겠습니다. 내가요, 11억 2천만 원을 찍은 게 업비트에서 봤어요. 수위라는 코인으로. 11억 2천만 원 찍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억 5천이 돼 있는 겁니다. 11억이 날라가고 1억 5천 꼴랑 있는 겁니다. 9억 6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조금 현실감이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6억 원이 날라갔다. 근데 이 최고점 대비 86% 찍은 이 형이 이런 멋있는 말을 하네요. 그냥 막 쇽쇽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도 온몸으로 다 맞고 있잖아요. 변동성 다 맞고 안 피하고 있고 이런 형의 말이라면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결국은 버텨오고 생존하면서 결국 이런 큰 부를 이룬 분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변동성을 피해라가 아닙니다. 견디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시고 다만 개수를 늘려가면서 저는 이 시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레버리지를 안 썼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요. 대신에 안 썼으니까 두드려 맞을 일도 없겠죠.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올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